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가 취득세에 대해서 잘못 설명해 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수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취득세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를 다루시는 회계사, 세무사 이런 자격사들 중에서도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은 보통 직접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니까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은 국세에 대해서 다루시죠. 세법에 대해서는 증여나 양도세, 상속세, 그런 국세 부분은 실질을 많이 고려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보다 형식적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 중개사께서 어떠한 과실을 범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사건 개요는 그렇습니다. 지방의 한 중개사 사무소에서 거래가액 약 5억 7천만 원짜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 중개사님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걸 주택이고 약간 좀 면적이 크다, 85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농특세만 추가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 특별세 0.2%. 그런데 주택 중에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3%예요. 그리고 어떤 주택이 고급주택인지는 취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주택이란 부분이 너무 불명확하다 해서 아마 헌법소원도 여러 번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고급주택 명확하다, 법조문 고급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고급주택의 범위를 누구든지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서울에서 보통 강남권 아파트는 조그만한 보통 한 20억 30억이 넘거든요. 좀 비싼 건 40억 50억. 그리고 주택일 때마다, 그리고 주택이죠, 용도는. 저는 이런 고가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뢰를 받게 되면 항상 고급주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1주택을 취득하면은 3, 40억 대도 3.3% 받게 되잖아요, 취득세가.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농특세가 약간 붙겠죠. 그런데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율이 13%가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몇 억이 차이가 납니다, 3, 40억짜리 하면. 그래서 항상 고급주택이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이거 좀 넓으면. 구체적 사례는 이렇습니다. 전원주택 매매대금 5억 7천만 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목적물 확인설명서란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이 있어요. 이게 대략적인 취득세를 이제 기재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기재하게 되겠죠. 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구입하는 전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반대로 알려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추가로 낸 세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추가로 낸 세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낸 세금은 손해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도 세액에 대해서 중과될 거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위자료 판결이 나왔죠. 참, 중개도 하고 이제 취득세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고 어렵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판결이고, 그리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지급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설명하고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죠. 이것까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A씨 부부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이 지방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제 취득세율 잘못 기재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이제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500만 원이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보다 더 비싼가? 저도 한번 매매계약서를 살펴봤는데 그 확인 설명 의무란이 있어요. 이렇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율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취득세까지 이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 좀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 판례를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세율 이렇게 적게 되는 란이 있는지 이 판례를 보고 알았습니다.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뭐 비싸다고 여론에서 많이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매수인은 그 이상의 이익을 얻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잘못 기재하면은 손해배상이 돼서 이거 중개수수료는 거의 다 몰수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사님들은 취득세 상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면 증거로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A씨 부부가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7,300여만 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로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래서 다행히 과실은 인정하되 손해액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도 억울한데, 세율이 이렇게 13 된다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고율의 세율이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취득세를 안내할 때 중과가 안 되는 쪽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매수인들도 한번 각각의 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A씨 부부가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그 손해액은 그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 협상할 수 있는 기회 상실 등을 인정된다면, 이제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치상 명백해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금액은 500만 원. 중개대상 설명 의무란에 약간 손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디까지는 세율, 현재 매수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소유 이렇게 이제 단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취득세율은 현재 매수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소유주택이 발견된 경우 취득세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지 이제 면책이 될 수 있겠죠. 이 판결이 나온 것은 2016년도 판결입니다. 2016년도에는 매수인이 주택을 10채를 가지고 있던 100채를 가지고 있던 단일 세율이었죠. 수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수가 고려가 되니까 이렇게 단서를 달아야겠다. 단, 위 취득세율은 현재 매수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소유주택이 발견된 경우 취득세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네,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금, 국세, 지방세. 이제 안전하다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해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숫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군에서도 실수를 많이 해요. 아셨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